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막말 논란이 잇따르자 부적절한 언행을 한 총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요. 이를 또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죠. 자,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은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 2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 선거 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에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말 공천 반영 카드 이렇게 먹히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요. 발목대기, 발모가지 방언이라고 하죠. 발모가지를 분질러내야 된다. 그리고 또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게 이러한 발언들이 누구의 발목을 잡을지 의문이고요. 저는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이탄희 의원을 좀 본받아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법사위에서 요즘은 아니죠. 좀 됐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잡는 게 이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동훈 장관과 설화를 주고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중도층에 있는 MZ들이 있는 어떤 제3자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금 진 건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조목조목 객관적 사실을 대비해가지고 조목조목 반문을 하고 또 전혀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AI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조목조목 흔들리지 않고 말을 하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더 당황하고 오히려 3자들로 봤을 때 정말 객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이런 상징적이고 또 막말 파동에 가까운 이런 오해를 받는 말을 하는 것보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어떤 객관적 증시를 조금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어떤 제3자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 전에 이탄희 의원이 이제 지역구 용인인가요?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어떤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자기 것을 먼저 내려놓는 이런 정치는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중진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탄희 의원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절대 병립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여러 정당들 다당제로 좀 가야 되는 길목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지만 이 대통령제 하에서 과연 다당제로 열어주는 것은 휘발유차에 경유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금 거대 양당제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3당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야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단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유리한 방면으로 가고 싶은 게 정치인들의 욕망인데 이번만큼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국민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로 조금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제 얘기 나온 김에요. 이탄희 의원 일단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선거제 민주당 쪽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장희찬 최고는 이 결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누가 되었든 불출마나 험지 출마 결단은 존중받아야 하고요. 다만 저는 선거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연동형 선거제는 국민이 산식을 계산할 수 없는 복잡한 선거제입니다. 과거에는 심상정 의원이 국민이 알 필요 없다라고 말했고 이번에는 민주당 허영 의원도 국민이 그거 계산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정개특위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거제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던진 표가 어떻게 의석이 되는지를 국민들이 단순하고 명쾌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뭔가 조금이라도 정치개혁을 하고 싶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권역별 병립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 영남권을 나눠서 그 지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안을 만드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제는 이제 뭐 곧 불 붙을 것 같으니까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민주당 그 막말 후폭풍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찬 최고, 일단은 김영민 의원의 이제 독재 계엄 발언, 여당에서는 일단은 영화 정치하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요. 야권의 영화 정치 이거 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뜬금없이 계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중 누구도 계엄의 기억자도 꺼낸 사람이 없고요. 이게 2023년, 2024년에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서울의 봄 영화 된 것 같아요. 서울의 그러니까요. 그 뭐 예전을 다룬 군사 정권 시절 다룬 영화를 보고 막 망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김용민 의원이야말로 탄핵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최강욱 전 의원이 암컷 발언할 때 옆에서 웃으면서 박수친 장본인 아닙니까? 본인의 과오를 지금 물타기 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계엄을 꺼냈는데요. 이 서울의 봄 영화만 보지 말고 아수라라는 영화도 좀 같이 한번 감상하시라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 영화죠, 아수라. 뭐 근데 요즘도 계속 인기 많고 역주행하더라고요. 정우성 배우가 거기도 네. 출연했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감독인데요. 특별히 생각나는 분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발언들이요. 북 콘서트 그리고 이제 출판 기념회 등에서 나오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를 두고 시한폭탄 모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강성필 부대변이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희 민주당에서 최근에 당내 지도부에서도 이러한 막말에 대해서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방금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한병도 기획위원장이 앞으로 공천 심사 그리고 나중에 서약서도 받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내지 않는 막말인데 이런 것들을 정말 당내에서 정말 고민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당내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강성 지지층의 호응 때문에 조금 붕 떠 있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지자들도 중요하지만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중도층에 있는 전혀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러한 내용들은 정말 부끄럽다. 왜 이러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강욱 의원이 뭐 김건희 여사를 지적해서 했던 말이 정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차라리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모친의 어떤 구속, 오빠의 재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줘야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어떤 정부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본질이 외면된 채 이 암컷이라는 발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오히려 여성층에서 7.8% 정도의 어떤 그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복구하려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구성원 자체가 자숙하고 앞으로 반성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런 발언을 두고서 조금 전 국민의힘 원내 대책위에서는요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것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또한 그들의 발언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대선 불복, 국정운영 발목 잡기, 수사방해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배가 없는데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장가희 기자, 여기에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일단은 그런 발언들 이런 데 가세를 좀 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6일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요. 한동훈 장관은 현재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하는데 이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으니까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질문을 하는데 한 장관은 질의 취지에 맞게 답하는 게 아니라 좀 엉뚱하게 질문한 사람을 공격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장희찬 최고.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뭐 이분들이 뭐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근데 국민들 다수가 공감할 것 같습니다. 뭐 암컷 운운하고 탄핵 운운하는 게 어떻게 제대로 된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최강욱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민영배 의원 등의 발언을 보면
전혀 수위가 낮아지지 않거든요. 개의치 않고 오직 강성 팬덤, 개딸에만 의존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런 강성 팬덤 정치를 방치한다면 한국 정치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내년 총선 아닙니까? 네. 이런 막말이 계속 나오는데 뭐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총선에 결코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빨리 맞습니다. 수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치인 한 명 한 명은 어떤 자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많이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민영배 의원 지역구 그리고 황운하 의원의 지역구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대한민국에 좀 높은 지역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지역민과 소통을 하고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의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지역민들을 환호하게 만들고 또 지역민으로부터 잘한다라고 오히려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고 우리의 민심을 중앙에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또 칭찬을 받는 사례도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지역구 하나를 봤을 때는 본인에게 정치적 생명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이 전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발언을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곤 변호사 지금 오래 앉아 계시는데 네. 이런 막말들 들으면은 뭐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실까? 사실은 뭐 암컷 발언이나 여러 가지 들었을 때 저도 여성으로서 사실은 약간 수치심도 들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발언들은 이게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탈당하고 탈당해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겠다는 5선의 중진 이상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관 기자, 일단은 이상민 의원이 또 발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 국민의힘이 현실적인 선택지라면서 12월 초까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소속보다는 국민의힘이 나은 것이 확률적으로 그렇죠. 제가 국회의원 되면 어차피 당적을 놓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좀 자기 목표를 위해서 잠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렇게 정치인한테 그 정도 양심 요구하지 마세요. 저 정도면 덜 뻔뻔한 거예요. 진짜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몇 가지 개혁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네, 장일찬 최고. 일단은 12월 초에 뭐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간다 이런 뭐 시사를 했었는데 이제 거의 마음이 기울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오시면 저희는 땡큐죠. 네. 이상민 의원이 있는 대전 유성을이라는 지역구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험지인데 그곳에서 5선을 한 이상민 의원이 오면 대전과 충청권 전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버티지 못하는 증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어떤 결정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가면 사실 민주당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유성에서 어떤 다른 후보가 나와서 이상민 의원하고 대항할 수 있을지 이길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저희 민주당에는 이상민 의원 외에도 허태전 전 대전시장이라든지 이경 부대변인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그 친문이 주류일 때도 비주류셨고 이제 친명이 주류가 됐어도 또 비주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을 때 소구력이 있고 중도층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국민의힘으로 간다. 뭐 팬덤 정치와 사당화가 싫어서 간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도 태극기 부대라는 팬덤 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혁신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도대체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것에 어떤 혁신인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저는 차라리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를 한다면 차라리 박수치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네. 용기에. 하지만 양당의 폐해라든지 이런 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하지만 지금 본인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저 한 번 더 국회의원 하셔서 국회의장이 한번 돼보고 싶다. 이것 외에는 느껴지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